자,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5번 문항 같은 경우는 다 잘 풀어줬는데 그래도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건을 살펴보면 3 이상의 두 자연수 xy, 그러니까 x는 xy 둘 다 3 이상의 자연수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이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3 이상의 두 자연수 xy를 찾으면 뭐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중에서 두 수를 더한 거에 가장 큰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식을 먼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 나머지는 뭐 건들 게 없으니까 그 식을 반으로 나눠서 이 괄호를 먼저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의 괄호를 풀어주면, 이 첫 번째 식에 있는 나누기 2x는 곱하기 2x분의 1로 바뀔 거고, 이 두 번째 식에 있는 나누기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9y분의 1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면 이렇게 앞에 있는 식은 6xy-3이 나올 거고, 뒤에 있는 괄호를 풀어주면 5xy-3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다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면 6xy와 마이너스 5xy를 계산해서 xy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3과 3은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사라지겠죠. 두 개의 수를 곱해서 15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건 어떻게 찾죠? 우리가 xy가 3 이상의 두 자연수라는 그 조건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찾아보면 15의 약수는 1, 3, 5, 15니까 이제 가능한 경우가 3 곱하기 5, 5 곱하기 3, 1 곱하기 15, 15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3 이상의 두 자연수 xy라고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둘 다 3 이상 되는 거는 x가 5, y는 3, 또는 x는 3, y는 5가 되겠죠. 근데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더하면 8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값은 8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13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떤 제한 조건이 주어져 있죠. 어떤 n에 대한 제한 조건이 있고, 이 식이 10짜리 자연수가 되는 n 값을 다 구한 다음에 합해 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자리에 관련된 몇 자리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들을 교과서나 문제집을 풀다 보면 어떤 문항들이 많냐면 2의 12 곱하기 5의 10, 예를 들어서 이게 도대체 몇 자리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죠. 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풀었었냐면은, 일단 이거를 식을 약간 변형을 시킵니다. 근데 변형시킬 때 어떻게 변형시켰죠? 네, 여기 위에 있는 지수가 같아지도록 변형을 시켰죠. 그러면 요 값은 4 곱하기 2 곱하기 5의 전체 10제곱이 되니까 얘는 4 곱하기 10의 10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꼭 변형시킨 이유는 뭐냐면, 요 값과 요 값을 따로 계산하기가 힘들죠. 따로 계산해 다시 곱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좀 더 쉽게의 포인트는 0이 몇 개 있냐를 아는 게 이 자릿수 구하는 문제에서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건 0이 10개 있고 거기에 4를 곱하는 거니까 총 몇 자리? 네, 11자리 자리의 자연수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전략을 쓰기 위해서 이 주어진 식 편의상 별표라고 하겠습니다. 이 별표를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정리한다? 네, 10의 몇 제곱이 나오게끔, 10의 몇 제곱이 나오게끔 정리를 하는데, 방금 이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로 이 위에 있는 지수를 맞춰줬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래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같이 보면은 2의 20 빼기 n 곱하기 5의 6제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뒤에 있는 5의 지수가 6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2의 지수도 6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6을 일단 적습니다. 일단 적고 나면은 여기 일단 요 숫자가 14-n으로 선생님 뭐 미리 적어놨는데, 이게 만약에 x라고 치면 6 플러스 x가 원래 식에 있던 20-n이 돼야겠죠. 그러면 x는 이거 6을 이항시키면 14-n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4-n, 즉 요 식을 계산하게 되면 요 앞에 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교환 법칙을 써서 얘네 두 개의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10의 6제곱 곱하기 2의 14-n 제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즉 우리가 주어진 이 별표라는 식은 0이 6개 있다라는 사실까지는 알았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뭘 진행해야 되냐면, 이게 10자리가 돼야 되죠. 근데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으니까 여기 앞에 나오는 이 수, 즉 이 수는 얘가 담당하고 있잖아요. 요게 몇 자리가 돼야지 10자리가 될까요? 0이 6개 있으니까 요게 4자리가 돼야 됩니다. 자, 4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14-n이 될 수 있는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때 쓰이는 게 n이 13 이하의 자연수다. 이게 쓰이겠죠?
일단 이게 4자리 되기 위해서 좀 찾아보면 2의 8제곱이 256, 얘는 3자리니까 탈락. 그리고 2의 9제곱은 512, 얘도 3자리죠. 얘도 탈락이죠. 자, 근데 2의 10제곱은 1024가 나와요. 그럼 얘는 4자리니까 이 2의 10, 즉 이 n이 될 수 있는 값 14-n이 10이 돼야 되니까 n은 일단 4는 가능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 보통의 학생들은 이제 뭐 이렇게 할 거예요. 2의 11제곱은 2048, 그리고 2의 12제곱은 4096, 뭐 2의 13제곱은 얼마죠? 2, 9, 1, 8192. 2의 14제곱은 이게 5자리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값이 11, 12, 13 이렇게 찾을 텐데, 자, 요 방법도 괜찮지만 만약에 이 수가 커진다라던가 뭐 그런 경우에를 대비해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린 요 앞자리가 4자리가 되길 원하죠. 그러니까 5자리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게 그 5자리를 1024 처음 시작하는 얘로 나눠 봅니다. 그럼 얘 값은 9. 얼마가 나와요. 즉 그 말은 2024에 1부터 9까지를 곱하면은 이 만을 넘지 않지만 10을 곱하게 되는 순간, 그러니까 10 이상의 자연수를 곱하게 되는 순간 5자리가 넘어간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2를 몇 번 더 곱할 수 있냐? 2의 1제곱이 2, 2의 2제곱이 4, 2의 3제곱이 8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더 곱할 수 있다. 즉 네 번째 16부터는 2024에 16을 곱하는 순간 만을 넘어가게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되는 숫자는 하나, 둘, 세 개니까 1, 2, 3까지 이렇게 4개가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이 4개의 값을 다 더하게 되면은 5, 6, 10, 정답은 10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지 않은 내용이 좀 나오죠. 그 전에 배웠던 원뿔이 전개도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일단 원뿔의 전개도에서는 이 모선의 길이, 그리고 그 원뿔의 전개도의 중심각 크기, 그리고 밑면의 원, 그 원의 반지름의 길이, 요 3개가 상당히 중요한 원뿔의 정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문제를 살펴보면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의 4제곱 곱하기 22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모선의 길이가 6의 세제곱 곱하기 528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뭘 물어봤냐면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인지 물어봤죠. 중심각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이 숫자들이 뭔가 좀 이상하게 생겼죠. 소인수 분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딱 특정한 숫자를 이렇게 딱 다 쓴 것도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24 뭐 이렇게 다 쓴 게 아니라 되게 어중간하게 뭔가 소인수 분해처럼 생기기도 했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소인수 분해는 아닌 뭐 그런 숫자로 적혀 있어요. 선생님이 전에 수업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숫자들을 만나게 되면 일단 소인수 분해를 먼저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은 일단 밑면의 반지름 길이 R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6을 2 곱하기 3, 그리고 22는 2 곱하기 11로 소인수 분해되니까 이렇게 되고, L은 같은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4를 배웠던 곱의 거듭제곱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밑에 있는 수들에게 분배를 해주면 R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L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R과 L은 뒤에 있는 3의 4제곱 곱하기 11, 3의 4제곱 곱하기 11은 동일하지만 이 앞에 있는 2의 지수가 R은 5, L은 7, 이렇게 이만큼 차이가 나게 되겠죠. 즉 그 말은 이 L이라는 숫자는 R에다가 곱하기 4를 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은 4R로 표현이 되죠. 즉 이 문제는 사실 문자가 3개였지만 이 L이라는 문자가 4R로 바뀌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소인수 분해만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소인수 분해가 끝나면은 어떤 걸 쓸 거냐면, 자, 이렇게 선생님이 다시 좀 그려놨는데요. 이 원뿔의 전개도에서 이 빨간색 표시 있죠. 이 빨간색 요 길이가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아야지 나중에 우리가 원뿔을 만들었을 때 딱 이 밑면과 일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이 밑면의 반지름이 R이니까 2파이 R, 즉 왼쪽에 있는 식입니다.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모선의 길이 L인데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하나의 원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그 원의 반지름이니까 2 곱하기 파이 L에 이 호의 길이는 중심과 크기에 비례하죠. 그래서 전체의 중심과 크기, 원래 있던 원의 중심과 크기가 360이니까 360에서 x만큼 요만큼 해주면은 요 빨간색 길이는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 두 가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분을 진행해주면 R은 L 곱하기 360분의 x.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방금 알았던 사실이 L이 4R과 같으니까 L 대신 4R을 대입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약분을 실시하면 x는 90이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90이다. 자, 이제 9번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처럼 되게 복잡하고 길어 보이고 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뭘 잘하면 되냐면 침착해지면 돼요. 침착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그리고 이 문제의 조건부터 이제 문제가 원하는 바, 그러니까 문제가 뭐 물어보는 거, 그 사이의 공백을 우리가 뭔가 시도하면서 메꾸면은 요런 문제들도 생각보다 단순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은 요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제 어떻게 조건들을 해석해야 되는지에 관련돼서 설명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복잡하고 좀 길어질 수 있다는 면을 조금 이해를 하고 나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문제 조건을 먼저 분석해 볼게요. S라는 수가 있는데 이 S는 상당히 많은 곱하기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문자도 N과 K 이 두 가지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두 개라는 건 좀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S가 자연수가 아닌 유한소수, 이게 무슨 말이죠? 네, 뭐 예를 들어서 S가 2나 5 이런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얘는 자연수니까. 뭐만 된다? 뭐 2.5나 뭐 5.1 뭐 이런 것들은 된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유한소수를 만든다라는 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과정을 배우기 전에는 직접 나눴잖아요. 그렇죠? 직접 나눴죠.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뭐 1이다. 그럼 직접 나눠서 0.333 이렇게 표현되는 걸 배웠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는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네, S를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뭐 어떻게 나중에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그 기하분수의 분모의 뭐가 소인수가 2 또는 5만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러한 숫자들이 유한소수가 된다. 직접 나누지 않아도 유한소수가 된다라는 걸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 조건 해석을 했고, 이렇게 되는 K의 개수, 자, K의 개수는 N에 1을 집어넣으면, 여기 1을 집어넣으면 이제 17개가 나오고, N에 2를 집어넣으면 15개가 나온대요. 자, 요 말은 그냥 예제로 준 것 같네요. 그때 S가 자연수가 아닌 유한소수가 되는 K의 개수가 홀수인 N의 개수를 구하면, 자, 일단 보면은 N이 1일 때 17개고 N이 2일 때 15개니까 이 K의 개수가 홀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N의 개수에 1과 2는 포함이 돼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괄호를 보니까 N은 83 이하의 자연수니까 83개의 자연수를 다 조사를 했을 때 홀수가 되는 것만 세알리거나 아니면 짝수가 되는 걸 세알린 다음에 83에서 그 짝수가 되는 거를 빼면 답이 나오겠죠. 근데 이 83개를 다 세알리기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는 어떤 특별한 규칙을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스텝 1, 선생님과 같이 할 스텝 1은 이 S가 상당히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상태에서 우리가 규칙을 발견하기가 힘들다? 쉽다? 네,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S를 간단하게 정리한다. 그래서 문제를 약간 쉽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선생님이 미리 해놨는데, 자, 여기서 요거는 S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얘는 S예요. S는. 자, S는 일단 이렇게 생긴 숫자였어요. 이렇게 생긴 숫자였는데, 이 위에 있는 괄호를 보면은 2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2n, 즉 짝수만 다 곱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2를 2 곱하기 1로, 4를 2 곱하기 2로, 6을 2 곱하기 3으로, 이 2n을 2 곱하기 n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앞에 2가 하나, 둘, 셋, 이 몇 개? 총 몇 개죠? 어떻게 달리면 될까요?
하나 할 때 이거 1이었고 둘 할 때 이게 2, 3 할 때 이게 3이니까 마지막에 있는 게 n이니까 여기서 이 2의 개수는 총 n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이 2만 앞으로 다 빼내면은 요거는 2의 n제곱이 되고 이 뒤에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n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분모를 보니까 분모에도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n이 있죠. 그럼 얘가 약분이 되겠네요. 이게 8번에서 했던 그 문제를 풀 때 썼던 그 스킬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면 약분되고 나면 s가 남는 게 k분의 2n 곱하기 5꼴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s가 뭐가 돼야 된다 그랬죠? 네, 자연수는 안 되는데, 자연수는 안 되고 자연수가 아닌 유한소수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유한소수를 만들려면 이 s를 약분을 한 다음에, 즉 기약분수로 만든 다음 분모의 소인수가 2랑 5만 남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자가 두 개나 있으니까 약분을 진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규칙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텝 2로 할 게 뭐였냐면, 자, 규칙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자, 이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의 학생들은 이제 그냥 뭔가 대단한 공식이 있다던가 대단한 정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갖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어떤 정리를 쓰면 될까, 어떤 공식을 쓰면 될까,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는데,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 내가 직접 하나씩 해보면은 규칙이 보일 수 있다. 그런 사실을 명심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이 1인 경우 볼게요. n이 1인 경우에는 s가 k분의 2 곱하기 5다. 자,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k에 만약에, 일단 k는 256 이하의 자연수인데 k에 만약에 2를 넣는다. 그러면 2분의 2 곱하기 5니까 s는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뭐가 된다? 자연수가 된다. 즉 k에 2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 k에 3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3을 넣으면은 이거는 유한소수가 될 수가 없죠. 왜? 분모의 소인수에 2나 5만 있어야 유한소수인데 3이 있으니까 이건 순환소수일 거예요. 3도 안 되겠네요. 자, 그럼 k에 5를 넣으면 5분의 2 곱하기 5니까 2가 됩니다. 즉 k에 5도 안 되겠죠. k에 4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2가 약분돼서 2분의 5, 즉 2.5가 되니까 유한소수가 되네요. 그럼 4는 됩니다. 자, 요런 식의 과정을 총 몇 번을 해야 된다? n이 83까지니까 83까지 다 넣어서 k에 256개를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256 곱하기 83번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게 노가다로 푸는 방법이다. 그런데 그거는 하기가 힘들다. 자, 그래서 스텝 2는 규칙을 지금부터 발견할 겁니다. 자,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n의 뭐 값을 집어넣은 다음에 한번 직접 찾아볼 건데요. 일단 이 문제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왼쪽 편에 있는 이 k의 표입니다. 자, 이 표를 그리게 되면 규칙이 상당히 잘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 표를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렸는지, 왜 떠올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가 유한소수가 된다, 즉 기하분수의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분이다, 이 사실을 명심한 상태에서 n이 1인 경우, 이제 몇 가지를 해볼 텐데, n이 1인 경우에는 아까 했던 것처럼 k분의 2 곱하기 5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아까 우리가 k가 2인 경우에는 이게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2 넣으면 s는 5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됐고, k가 3인 경우에는 이거는 순환소수가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됩니다. 지금 k가 4인 경우에는 이게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잘 보면은 우리가 이 s가 유한소수인지 확인할 때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k의 값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약분을 할 거예요. 왜? 기약분수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뭘 보면 되죠?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밖에 없는지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n이 1인 경우 s의 분자를 보면은 분자는 2 곱하기 5로 이루어져 있죠. 2나 5 이외의 소인수 3, 7, 11 이런 수들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 k에 2나 5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 3, 7, 11, 13 같은 소인수는 들어가면 안 된다. 왜?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 무조건 순환소수가 나온다. 왜? 약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K에는 애초에 뭐만 들어갈 수 있다? 2나 5를 소인수로 갖는 수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사고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표를 그릴 건데, 일단 K의 표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후보를 찾는 거예요. 후보. K가 될 수 있는 값의 후보. 후보는 뭐였죠? 네, K는 2랑 5를 소인수로 갖는 수여야 된다. 그래서 이 맨 윗줄에는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부터 2의 8제곱까지. 왜 2의 8제곱까지 했죠? 2의 8제곱은 256인데 요게 K가 256 이하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256까지 하고, 이 왼쪽 이거는 5, 이제 5를 소인수로 갔을 때 1, 5, 5의 제곱, 5의 세제곱. 자, 5의 4제곱은 256을 넘어가니까 5의 세제곱까지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맨 윗줄과 옆에 줄, 가장 왼쪽 줄의 숫자들을 곱합니다. 그러면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는 2,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5 곱하기 1은 5, 5 곱하기는 10, 이렇게 해서 160까지. 그 5 곱하기 2의 6제곱은 320이 되니까 256을 넘어가죠. 그래서 적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셋째 줄과 넷째 줄까지 꽉 채워서 256 이하의 숫자를 찾아서 꽉 채우면 이렇게 총 21개의 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사각형으로 그리고 있는 이렇게 21개의 수가 나오는데, 자, n이 1인 경우에는 k분의 2 곱하기 5였죠. 그러면 2랑 5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을 그립니다.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면 요 4개의 숫자는 될 수가 없다. 왜 될 수가 없다? 넣으면 뭐가 나온다? 자연수가 나온다. 그래서 될 수가 없다. 그럼 나머지 숫자들은 집어넣으면은 실제로 이 s가 유한소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1개에서 이 4개의 숫자를 뺀 총 몇 개? 17개의 수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도 그게 있었죠. n이 1일 때 17개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n이 2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 2의 제곱 곱하기 5니까 2의 제곱과 5를 찾은 다음에 사각형을 그립니다. 이렇게 6개의 숫자가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총 몇 개다? 21 빼기 6개를 빼면은 15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뭔가 규칙을 찾은 것 같죠? 이제 나머지도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러면 n1과 2인 경우 했으니까 n이 3인 경우, 이때는 식이 k분의 2의 3승 곱하기 5겠죠? 그러면 이 k의 개수는 몇 개가 있냐? 2의 세제곱과 5를 찾은 다음 요 8개를 지우게 되면은 나머지가 다 해당이 될 테니까 21 빼기 8 하면은 13, 얘도 홀수가 되겠죠? 따라서 n이 3인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n이 4인 경우를 한번 찾아볼게요. n이 4인 경우는 k분의 2의 4승 곱하기 5죠. 그러면 요렇게 10개 칸의 숫자를 다 지우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 선생님 여기 안 적었네요. 1까지 적으면 10개가 사라지니까 21 빼기 10 해서 11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도 홀수가 나왔죠. 얘도 해당이 되겠죠. 자, 이제 n이 5인 경우를 살펴봅시다. n이 5인 경우는 k분의 2의 5승 곱하기 5니까 자, 얘도 2의 5와 5를 찾아서 이렇게 총 12개를 지워주면 21 빼기 12니까 9가 됩니다. 얘도 홀수니까 해당이 됐네요.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n이 6인 경우에는 약간 달라지는데요. 왜 달라지냐면 이게 k분의 2의 6승 곱하기 5인데 여기 있는 칸, 여기에 숫자가, 여기에 지금 숫자가 없죠? 따라서 얘는 여기까지만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21 빼기 13인 총 몇 개죠? 8이 되니까 얘는 홀수가 아니라 짝수가 나오게 되죠. 따라서 얘는 해당이 안 되게 됩니다. 자, n이 7인 경우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7인 경우에 s는 k분의 2의 7 곱하기 5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총 21개 중에서 요렇게 다 지워질 거니까 이게 총 몇 개냐면 14개가 지워지겠네요. 그러면 이건 7 나오니까 홀수죠. 그러니까 n이 7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7을 적고 동그라미를 칩니다. 자, n이 8일 때 한번 해볼게요. n이 8인 경우에는 s는 k분의 2의 8제곱 곱하기 5죠. 그러면 7일 때랑 비교해서 하나, 요 끝에 있는 요 숫자,
요 숫자 하나 더 빠지는 거니까 21 빼기 15에서 6. 근데 6은 짝수죠. 그러니까 얘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자, 이제 n이 9부터 n이 83까지는 한 번에 됩니다. 자, 어떻게 되냐? 우리 방금 찾은 과정을 잘 생각해보면 n이 9일 때는 k분의 2의 9제곱 곱하기 5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2의 9제곱 찾고 5 찾고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지울 건데 n이 9든 n이 50이든 n이 뭐 38이든 n이 뭐 83이든 간에 여기 있는 숫자만 다 지워지고 남는 거는 여기 아래에 있는 요 6개 숫자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k의 개수가 6개가 나온다. 그런데 6개는 무슨 숫자다? 짝수다. 얘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되는 숫자들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총 6개다. 답이 6개가 나온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풀이를 듣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이 풀이를 공부해보고 이 표를 그린 상태에서 n이 1부터 뭐 9까지 정도 조사를 하면서 규칙을 한번 익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